자, 다시 B 영상입니다. 이 구름이 팔콘 헤비가 멕시코에서 뿜어낸 분사염입니다. 이 분사염 너머로 팔콘 헤비의 동선이 보이죠. 연두색 원 안에요. 그런데 우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원근법에 의해서도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하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A 영상에서 확인을 했죠. 자, 점점 하강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3분 32초 때인데요. 팔콘 헤비가 발사된 후에 2분 39초가 경과될 때입니다. 이때 사이드 부스터가 분리된다고 내레이션이 나와요. A 영상에서는 이 장면과 똑같은 시점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요.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던 그 장면이에요. 공식 영상 속의 장면을 보실까요? 자, 이때가 2분 37초, 여기는 5초지만 2초 플러스해서 고도는 62km, 속도는 시속 약 7000km에 달하던 순간이죠. 공식 영상에서는 고도가 62km에 육박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6km도 채 미치지 못했던 때죠. 고도 6km에서 분리된 두 대의 사이드 부스터들이 그 아래 착륙장까지 도달하는데 무려 3분 22초가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대의 사이드 부스터 착륙 장면은 진짜일 리가 없죠. 100% 홀로그램입니다. 6km 상공에서 지표면까지 도착하는데 3분 22초가 걸릴 수는 없는 거죠. 계급판 상으로 속도는 시속 7000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촬영한 A 영상에서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시속 500km도 되지 않았죠. 속도계의 수치가 실제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분 29초,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53초에 팔콘 헤비가 발사됐으니까 6분 36초가 경과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두 대의 부스터들이 분리되고 나서 3분 22초가 지난 시점입니다. 자, 이 분홍색 원 안에 팔콘 헤비가 상승하면서 멕시코 지점에서 분사했던 분사운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두 대의 사이드 부스터의 분사음이 보입니다. 원래 우주물리학적으로 로켓의 멕시코 고도는 14km로 정해되어 있지만 실제로 팔콘 헤비가 이 분사운을 뿜어낸 고도는 4km도 되지 않아요. 그건 영상 A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미. 그때가 발사 후 68초가 경과되는 시점이었고 그 이후로 5분 28초가 흐른 뒤에 두 대의 사이드 부스터들이 하늘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동안 분사원은 고도도 많이 낮아졌고 방향도 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분사원의 고도는 아마 3km도 채 못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상공의 두 대의 부스터가 처음 모습을 나타냈어요. 공식 영상에서는 62km 상공에서 분리되었다는 두 대의 사이드 부스터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도가 지면으로부터 불과 3km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약 13초간 반짝이던 부스터의 화염이 감쪽같이 그 자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1분 정도가 경과한 8분 43초에서야 지표면 바로 위에 모습을 드러내요. 그런데 분사염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뚝뚝뚝 끊어지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영상 A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반인이 촬영한 영상 A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팔콘 헤비가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부터 분리된 사이드 부스터가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약 4분 정도가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28초에 팔콘 헤비가 발사됐지만 그 중간에 4분이 잘려있기 때문에 착륙하는 시간의 재생 시간이 3분 27초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팔콘 헤비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건 바로 여기에요. 구름 한참 밑에, 지표면 바로 위에. 이때의 고도는 50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옆에 구름들과 처음 발사 때 장면들과 비교를 해볼 때 5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분사염이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 끊어지면서 내려옵니다.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촬영한 두 개의 영상 모두에서 이런 현상이 포착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일이죠. 이것이 로켓의 착륙 장면이 실사가 아니라 홀로그램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또 다른 영상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거기서는 팔콘 헤비가 착륙하는 그 동선에 헬기가 지나가고 그 주변에 배도 떠 있고 막 이래요. 그 장면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30만이네요. 마찬가지로 18년 2월 7일날 게시됐고요. 자, 여기 헬기 지나가죠? 여기 내려오죠? 로켓? 일단 로켓 내려오죠? 그 옆으로 헬기 지나갔죠? 여기 배도 있어요? 여기 배도 보이죠? 얼마 안 되죠, 거리가? 위에서 공중 폭파하면 이 배 작살나죠? 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진짜 로켓이라면 발사하는 과정에서도 폭파하는 게 비일비재한데 얼마든지 착륙하면서도 폭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으로 헬기가 지나가고 배가 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근거리에서 포착된 이 영상의 경우에는 일단 로켓이 하강할 때 뚝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촬영한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다시 그런 현상이 또 포착이 됩니다. 로켓의 발사와 분리된 1단 로켓의 착륙,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난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할까요? 두 말할 나위 없이 후자일 겁니다.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전자에 비해 후자의 기술력이 100배는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로켓 발사 성공 후 60년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1단 로켓 회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발사나 회수나 모두 다 눈속임에 불과한 희대의 사기극이지만요. 어쨌거나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로켓이 발사하는 과정에서 폭발하는 대형 참사가 발발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나로드 2번의 폭발 끝에 간신히 성공했죠. 스페이스X의 팔콘9도 몇 차례 폭발 사고를 일으켰어요. 간략하게 팔콘9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위키백과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바로 요건데요. 뭐 쭉쭉쭉쭉 나오다가 궤도 로켓 1단 부스터를 최초로 지상에 착륙하는 데 성공. 팔콘9 20차 발사 2015년 12월 22일 그리고 궤도 로켓 1단 부스터를 최초로 해상 바지선에 착륙하는 데 성공. 팔콘9 23차 발사 2016년 4월 8일 그런데 여기엔 기록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2015년 12월 22일 날 최초로 1단 부스터를 지상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불과 그 6개월 전에는 발사 2분 20여 초 후에 공중 폭파하는 참사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6년 4월 8일에 해상 바지선에 1단 부스터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 5개월 후 2016년 9월에는 발사 전에 연료 충전 도중에 팔콘9이 폭발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스페이스X 측은 해당 연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발사 계획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 어려운 일들을 해냈는데 그 6개월 전에는 발사하자마자 2분 후에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1916년 4월 8일 해상바지선에 착륙 성공시킨 5개월 후에는 발사도 하기 전에 연료 충전 도중에 로켓이 폭발하는 참사가 있었고 말이 안 되죠. 발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 두 번의 사고 중간에 1단 부스터들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논리적으로? 이건 다 사기예요. 사기. 그냥 홀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홀로그램으로. 한마디로 우리 인류는 아직 우주로켓 발사조차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 우주로켓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야 겨우 걸음마를 땡겨게 지나지 않는 스페이스X사가 하루아침에 고도 120에서 170km 상공까지 치솟아 오른 1단 로켓을 한치 오차도 없이 랜딩 포인트에 착지시킬 정도로 초고난도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진은 2016년 1월 13일 일출 무렵에 미시건주의 부캐넌이라는 곳에서 미셸 로라프라는 여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평선 위에 거대한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이 사진으로 미셸은 페이스북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폭스뉴스에 출연한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폭스뉴스에 출연했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 사진은 위의 사진보다 한 5일쯤 전에
2016년 1월 8일 뉴욕의 파인밸리에서 에리카라는 여인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역시 거대한 십자가가 지평선 위에 새겨져 있죠. 이 사진은 핀란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역시 지평선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2016년 2월 2일 뉴멕시코 상공에서도 거대한 십자가가 출현한 바 있고요. 하와이의 카와이라는 곳에서는 일몰 무렵에 거대한 천사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에이미라는 여인에 의해서 포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진이 촬영된 날짜가 폭스뉴스에서 기사화됐었던 미셸의 십자가가 촬영된 날짜와 같은 날이었어요. 2016년 1월 13일 미셸의 십자가는 일출 무렵, 그리고 이 사진은 일몰 무렵에 촬영됐습니다. 자, 이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무전기 같은 게 있죠. 구름이 그 부분만 이렇게 잘려져 있죠. 다른 곳은 멀쩡한데 이 부분만 구름이 잘려져 있어요. 무전기 모양으로.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2015년 10월 13일 날 게시됐네요. 조회수는 거의 1000만 회에 가깝고요. 중국의 푸시앙이라는 데서 구름 위에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포착됐어요. 수백 명의 지역인들이 봤다네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없어졌대요. 강 위에서도 이런 현상이 포착된 적이 있대요. 2011년도에. 그래서 블루잼 프로젝트일 거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홀로그램일 거라고요. 자, 영상 B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분 5초 때 장면이고요. 이때 멕시코를 통과한다라면서 분사원을 뿜어냈었죠. 그 분사원은 구름대와 거의 고도가 같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사원은 점점 하강을 했고, 그 너머로 팔콘 헤비의 동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향하고 있었죠. 계속 지면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로켓의 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본선은 계속 꼬리를 이어서 나가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켓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고 계속 직선으로만 멀어져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공식 영상에 또다시 의문이 들죠. 어떤 거냐면요. 자, 공식 영상에서는 한 컷으로 계속 보여줬었는데 로켓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가 점점 방향을 틀어서 이쪽까지 틀죠. 방향을. 자, 이렇게 여기까지 틀어요. 거의 120도 정도를. 그런데 영상 B에서는 방향을 튼 적이 없죠. 우주 로켓이 계속 앞으로만 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전 처음에는 왜 이런 쓸데없이 로켓이 방향을 바꿀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촬영한 B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는 로켓이 전혀 방향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이건 비슷한 고도에서 팔콘 헤비를 촬영한 카메라가 이쪽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카메라가. 팔콘 헤비는 계속 직진을 하는데 그 뒤를 쫓아가면서 촬영하는 카메라가 팔콘 헤비의 오른쪽에서 촬영을 하다가 서서히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그래서 팔콘 헤비는 계속 직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에는 팔콘 헤비가 120도나 방향을 선회한 것처럼 촬영이 된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죠? 뒤에 카메라를 탑재한 비행기가 쫓아가면서 팔콘 헤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선을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던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팔콘 헤비의 고도가 32km가 아니라 기껏 해봐야 일반 비행기가 비행을 할 수 있는 고도였단 얘기죠. 속도도 마찬가지로 시속 3600km가 아니라 일반 비행기가 쫓아갈 수 있는 그 속도였단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상 A를 통해서 분석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들어맞죠. 고도나 속도가 일반 비행기가 가능한 고도와 속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팔콘 헤비의 속도와 고도가. 결국 팔콘 헤비의 공식 영상은 다 사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쨌든 우리는 CBC 뉴스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직 상승 중인 팔콘 헤비의 상승 시의 실제 속도는 기껏 해봐야 300km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평 하강 시의 속도 역시 시속 500km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사 2분 37초 후 2대의 사이드 부스터를 분리시킬 때 공식 영상 속의 고도는 62km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 10분의 1에 불과한 6km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일반인들이 촬영한 영상과 비교함으로써 공식 영상 속의 속도는 3배 이상 빠르게 재생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팔콘 헤비의 후방에서 이 장면을 촬영한 주체가 비행기였다는 사실도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팔콘 헤비의 속도와 고도가 계기판과는 전혀 딴판으로 일반 비행기의 능력치 이하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작 7km 상공에서 수평 하강 비행을 전개하는 팔콘 헤비가 제 아무리 꽁무니에 불이 나도록 질주해봐야 우주에 도달할 수 있나요? 팔콘 헤비의 목적은 화성은커녕 경기도 화성시에도 못 미치는 관람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 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팔콘 헤비 영상뿐 아니라 그 이전 그 이후에 발사한 팔콘 9의 영상들도 제가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가야 되는 우주 로켓이 그 목적지가 우주가 아닌 바다라면은 우주에 인공위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을까요? 인공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순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